선진국 되면 다 잘 사는 줄 아셨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이슈나래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이야기는요, 좀 불편하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정말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1960년대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죠? 보릿고개, 끼니 걱정하던 시절. 그때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자료마다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세계 최빈국 수준이었습니다. 아프리카 가난한 나라들보다 못 살았어요. 생각해보세요. 전쟁으로 정부 폐허가 돼서 남은 게 뭐가 있었겠어요. 그나마 해외 원조라도 받아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던 때였습니다. 너도 나도 다 가난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3만 3천 달러입니다. IMF 기준으로 당당히 선진국 반열에 올랐습니다. 세계은행에서는 우리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성장의 슈퍼스타라고 합니다. 개발도상국들 교과서에 한국 사례가 필수로 실린다고요. 근데 말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그 세계은행이 같은 입으로 이런 말을 합니다. 제2의 한국은 이제 불가능하다. 우리 보고 배우라고 해놓고선 따라하긴 어렵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지금부터 제가 오늘 핵심 내용, 왜 한국이 마지막 열차였는지, 그리고 그 열차를 탄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명쾌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우리가 했으면 다른 나라도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저도 예전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하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렵겠나 싶었죠. 근데요, 숫자를 보면 생각이 달라지실 겁니다. 한번 같이 따져볼게요. 세계은행이 2008년에 발표한 연구가 있습니다. 1960년에 중진국이었던 나라가 몇 개였냐면요. 101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처럼 최빈국은 아니고 그렇다고 선진국도 아닌 딱 중간쯤 되는 나라들이요. 그중에서 2008년까지 선진국 문턱을 넘은 나라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13개입니다. 101개 중에 13개. 이게 뭔 얘기냐면요. 100명이 달리기 시작했는데 결승선을 통과한 사람이 13명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머지 87명은요. 중간에 넘어지거나 제자리에 멈춰 섰거나 아예 뒤로 밀려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있어요. 이 13개 나라 중에서 가장 최근에 들어온 나라가 어디냐면요. 바로 대한민국하고 대만입니다. 우리가 거의 막차를 탄 거예요. 그 뒤로는요. 사실상 새로 진입한 나라가 없습니다. 문이 닫혀버린 겁니다. 자, 왜 그 문이 닫혔는지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 보입니다. 이걸 경제학에서는 중진국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함정이라는 말이 참 적절해요. 빠지면 못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가난한 나라일 때는요, 인건비가 쌉니다. 그러니까 선진국 기업들이 공장을 짓죠. 거기 인건비 싸니까 우리 대신 만들어줘. 이렇게 해서 돈을 법니다. 경제가 성장하죠. 여기까진 좋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돈을 벌었으니 월급이 오릅니다. 월급이 오르면 인건비가 비싸지죠. 그럼 선진국 기업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네 이제 비싸네? 우린 더 싼 데로 갈게. 이러고 떠나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제는 싼 맛으로 승부할 수가 없으니까 기술로 승부해야 합니다. 근데 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깁니까? 안 생기죠? 위에서는 선진국이 누르고 아래서는 더 싼 나라들이 치고 올라오고 샌드위치 신세가 되는 겁니다. 지금 동남아 많은 나라들이 이 상황입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다들 한창 성장하고 있죠. 근데 진짜 고비는 지금부터예요. 월급 오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가 진짜 시험입니다. 브라질, 아르헨티나, 남아공 다 이 함정에 빠져서 수십 년째 허우적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함정을 피했을까요? 운이 좋았던 걸까요? 아닙니다. 픽담의 결과입니다. 세계은행이 분석한 한국의 성공 비결이 있어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 번째, 투자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 기억해보세요.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뭘 했습니까? 먹고 마시는 데 쓰지 않았어요. 경부고속도로 뚫고 포항제철 짓고 울산에 조산소 만들었습니다. 당장은 돈이 안 됐어요. 고속도로 놓는다고 갑자기 부자 됩니까? 아니죠. 근데 그게 나중에 뼈대가 됐습니다. 물류비가 확 줄었고 공장들이 들어섰고 수출길이 열렸습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10년, 20년 뒤를 본 거예요. 두 번째는 기술 도입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반도체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자동차 만들 줄 알았겠습니까?
아니었어요. 선진국에서 기계 들여오고 기술자 모셔왔습니다. 밤새워 배웠어요. 분해하고 조립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 연구하고 파독 광부 간호사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그 학습 비용으로 들어간 겁니다. 세 번째는 혁신입니다. 이게 결정적이었어요. 기술을 배우는 나라는 많습니다. 근데 배운 기술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거기서 더 나아가는 나라는 드뭅니다. 우리는 그걸 해냈어요. 반도체 배워서 세계 1등 됐습니다. 조선 배워서 세계 1등 됐습니다.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전부 그랬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요. 당시 기억하시는 분들 그 충격 잊지 못하실 겁니다. IMF 구제금융 받던 날 온 국민이 금반지 모았잖아요. 그때 우리 뭘 했습니까? 그냥 버틴 게 아니에요. 체질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부실기업 정리하고 금융구조 뜯어고치고 노동시장 유연하게 만들었습니다.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었어요. 그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일자리를 잃으셨고 가정이 무너지기도 했습니다. 아픈 기억이죠. 근데 그 수술이 없었으면 지금의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SK하이닉스가 있었을까요? 위기를 기회로 바꾼 겁니다. 전 세계에서 이렇게 한 나라가 몇이나 됩니까? 그래서 세계은행이 우리를 보고 경탄하는 겁니다. 근데요, 정말 생각해봐야 할 내용은 이제부터입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라 선진국 됐습니다. 축하할 일이죠. 근데요,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통계청 자료 보면요,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 33,000달러입니다. OECD 평균보다 높아요.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입니다. 반도체 없으면 전 세계 스마트폰이 멈춥니다. 배터리 없으면 전기차가 안 굴러갑니다. K방산이요, 폴란드에 탱크 팔고 호주에 장갑차 수출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체감은 어떠세요? 지표대로라면 우리 다 잘 살아야 하는 거 아닙니까? 불편한 숫자 몇 개만 보여드릴게요. 출산율 0.72명, 세계 최저입니다. OECD 자살률 1위, 이건 10년 넘게 우리가 불명예 기록을 갖고 있어요. 노인 빈곤율 40% 넘습니다. 선진국 중에 압도적 1위예요. 나라는 부자가 됐는데 국민은 왜 행복하지 않은 걸까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건 단순히 요즘 젊은 것들이 맨날 힘들다고 해,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문제를 저는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너무 빨리 달렸어요. 60년 만에 최빈국에서 선진국 됐습니다. 영국이 산업혁명 시작해서 선진국 되는데 200년 걸렸어요. 미국도 100년 넘게 걸렸습니다. 우리는 그걸 한 세대 만에 해버렸어요. 기적이죠. 근데 기적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빨리빨리 문화 아시잖아요. 그게 우리 성공의 원동력이었어요. 남들 10년 걸릴 거 3년 만에 해냈으니까요. 근데 그 빨리빨리가 지금은 우리를 갉아먹고 있습니다. 직장인들 평균 근로시간 OECD 최상위권입니다. 저녁이 있는 삶? 아직도 많은 분들한테는 먼 얘기예요. 학생들은요? 한국 청소년 행복지수가 OECD 최하위입니다. 공부는 세계에서 제일 많이 하는데 제일 불행해요.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마라톤 풀코스를 100m 달리기 속도로 뛴 겁니다. 결승선은 통과했어요. 근데 지금 온몸이 망가진 상태로 쓰러져 있는 거죠. 숨 좀 고르고 몸 좀 추슬러야 하는데 아직도 뛰라고 채찍질 당하고 있는 느낌. 여러분은 좀 어떠신가요? 자, 그러면 우리 뒤에서 따라오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요즘 베트남 얘기 많이 들으시죠? 제2의 한국 된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폴란드도 무섭게 치고 올라온다고 하고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때랑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첫째, 기술의 벽이 엄청나게 높아졌습니다. 우리가 반도체 시작할 때는요, 선진국 기술을 배워올 수 있었어요. 지금은요, 미국이 중국한테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걸어버렸잖아요. 기술을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게 막아버립니다. 사다리를 걷어차버린 거예요. 둘째, 미중 갈등입니다. 우리 때는 냉전이 끝나고 세계화가 활짝 열렸어요. 만들기만 하면 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은요, 세계가 쪼개지고 있어요.
중국 편 들면 미국 시장 잃고, 미국 편 들면 중국 시장 잃고, 어디 붙어야 할지 선택해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셋째, 기후변화 규제입니다. 탄소 배출하면서 공장 돌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어요. 우리 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됐거든요. 여기서 한 가지 변수를 더 말씀드려야겠어요. 이걸 아시는 분이 많지 않은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구 구조예요. 우리가 고속 성장할 때 인구 피라미드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십니까? 젊은 사람이 많고 노인이 적었어요. 일할 사람은 넘치고 부양할 노인은 적었습니다. 이걸 경제학에서 인구 보너스라고 불러요. 공짜 선물 같은 거죠. 지금 베트남, 인도네시아가 이 인구 보너스를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 보너스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 인구 피라미드 보면 역삼각형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할 노인은 늘어나고. 베트남도 20, 30년 지나면 같은 상황 옵니다. 그 전에 선진국 문턱 못 넘으면요, 늙어서 가난한 나라가 되는 겁니다. 젊어서 가난한 건 희망이라도 있어요. 늙어서 가난하면 답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아슬아슬한 타이밍에 성공했는지 아시겠죠? 진짜 막차였어요. 이 다음 열차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선진국 됐으니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선진국 됐다고 영원히 선진국인 게 아닙니다. 아르헨티나 아시죠? 100년 전에 세계 10위 부자 나라였어요. 지금은요? 경제 위기 맨날 터지고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 됐습니다. 선진국에서 추락한 거예요. 우리 앞에 선택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첫 번째 길, 지금처럼 계속 간다. 성장률 숫자에 매달리고 반도체 1등 지키고 GDP 순위 올리는 데 집중한다. 얻는 건 있어요. 경제 규모는 커지겠죠. 근데 잃는 것도 있습니다. 출산율은 계속 떨어지고 젊은 세대는 지쳐서 쓰러지고 노인 빈곤은 해결 안 되고. 두 번째 길, 방향을 튼다. 성장률보다 삶의 질에 집중한다. 속도를 좀 늦추더라도 지속 가능한 구조를 만든다. 얻는 건요,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잃는 건요, 당장 성장률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한테 추월당할 수도 있고요. 어떤 길이 맞는 걸까요?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요. 둘 다 맞고 둘 다 틀립니다. 균형이 필요해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향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서울 아니어도 괜찮은 나라 만들기입니다. 지금 모든 게 서울에 몰려 있잖아요. 일자리, 병원, 학교, 문화시설. 지방에서 살면 불이익받는 구조예요. 이거 바꿔야 합니다. 세종시 사례처럼 지방에 제대로 된 도시 만들어야 해요. 둘째, 한 번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구조요. 지금은 한 번 넘어지면 끝이에요. 사업 실패하면 신용불량, 취업 실패하면 영원히 비정규직. 재도전할 기회가 없어요. 이게 바뀌어야 젊은 사람들이 도전합니다. 셋째, 돌봄의 사회화입니다. 아이 낳으면 여자가 경력 포기해야 하는 구조, 이거 안 바꾸면 출산율 절대 안 올라요. 육아랑 일을 병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합니다. 이건 복지 타령이 아니에요. 생존의 문제입니다. 사람이 없으면 공장 돌릴 수도 없고 세금 낼 사람도 없고 나라가 안 굴러갑니다.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따라 생각이 다르실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우리 모두 같이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해 드릴게요. 1960년 중진국 101개 중 선진국된 나라 13개. 우리가 그 마지막 열차 탔습니다. 투자, 기술 도입, 혁신. 이 세 가지로 기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과정에서 우리 스스로는 많이 지쳤습니다. 나라는 부자 됐는데 국민은 행복하지 않은 역설. 이제 우리 옆에는 새로운 숙제가 있습니다. 성장률 숫자를 넘어서 삶의 질로, 부자 나라를 넘어서 행복한 나라로. 그게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한테 물려줄 진짜 유산일 겁니다. 전증의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 일궈는 세대. 그 저력이면 이것도 해낼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세요.